빨리빨리 오라니까. 여기 다 홍길이나 저기 옛날에 있지 여기. 나도 안 커봐 가버려. 동이야 잘 있었니? 엄마 왔어. 너 바람 좀 쐬자. 급한 일 난 거 아니다. 우리 동이 이제 사진 바람 좀 쐬자. 이럴 때 바람이나 좀 쐬야지. 언제 는 낳고 깜장 비닐로 못 줬어. 피자 싫다. 피자 소주게. 어? 저기. 따로따로 않고 같이 저번에 경대하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해야 돼. 이름은 다 이 5월달에 선보고 우리가 한 마리 정도 있더라. 이게 한세가 내가 이게 얼마 안 남았어? 사실 여기 안 올라다 본 시간이. 아니 얼마 안 남았다가 어머니 이제 누구들 동이야 다. 아 이제 동이랑 합시다. 대동이랑 백도방이랑 다 같이. 상주가 됐는데 노래도 같이 해버리면 돼. 내가 이거 혼자서 만들고 네가 해라. 하나 한 저기 해놔봐. 물티잖아 그래. 요거 좀 조금.
잔디집을 잔디에 앞에다만 끝까지 올라가지 말고 술병 옆에서 꼭꼭 옆에다 잔디 집어버려. 소주는 저기다 부으면 안 돼요. 다 죽어버리는 뿌리 죽어버려. 밑에다가. 다 실험하네. 술병 있는 데 불이 붙여서 그러면 잔디 못돼 불이 죽여. 뿌리 죽어버리니까. 잔디가. 잔디가 뿌리. 좀 많이 돼. 아니가 지금 와서 일단 하겠다는 게 언니 여기랑 아들이 우리 거랑 아니 여기 관리소에서 여기 관리소에서 여기 오면 너무 풀이 많이 들어서 보기 쉽게 허락했어. 이렇게 연합이 하고 있다 오게. 잡숴봐 어딨어? 이것도 수자랬다만 해. 짭짤이 해도 말고. 세동열사 20주기 추모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신 최동열사와 홍길열사를 위해서 묵념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 함께 3천만 우리 민중의 애국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도 끝나보지. 어르신께서는 좀 자리에 앉으셔도 듣기가 불편하시면 좀 앉으셔도 그래 자리 아프시니까. 네. 조금 앉아 계셔도. 다음 순서는 두 분 열사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길 노동열사 양력을 소개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진한 조백록 동지께서 홍길 열사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 열사께서는 1960년 전남 화순에서 출생하셨고 광주 양동국민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셔서 통상으로 부상을 입으셨고 84년 2월 사우디에서 내장공으로 취업하셨습니다.
1985년 2월 귀국하여 건설사업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금남로 1가에서 8.15를 맞이하는 뜨거운 무등산요라는 전단을 뿌리면서 군부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불신하셨습니다. 그 15차, 2001년 3월 20일에 열린 제15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열사를 인정드렸습니다. 다음은 태동 열사에 대한 양력을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학생장 이장수 학생장께서 양력석을 하겠습니다. 태동 열사는 1960년 서대문구 정동에서 아버지 최승호님, 어머니 김순옥님의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1980년 성대 국문과에 입학하셨고 동년 3월 정형직체 거부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81년 신선연구회를 창립을 하셨고 83년 시위 주도로 체포당하셨습니다. 84년 출소 후에 노동운동에 투신하셨고 86년 반대동맹 사건으로 복역 생활을 하셨습니다. 88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의 회 결성을 주도하셨었고 89년 3월에는 다시 체포되어 치안본부에 고문조사 이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셨었습니다. 그리고 90년 8월 7일 한양대 설과학대에서 분신 탄화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동열사 어머님과 그 가족분들 오셨습니다. 그 다음 홍지일 열사 어머님, 누님, 동생 4분 오셨습니다. 강경재 열사, 강민자 아버님과 어머님 오셨습니다. 김상홍 열사 누님 오셨습니다. 김기정 열사 어머님 오셨습니다. 이정순 열사 동생 이옥자 호남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와 이거. 조정주 열사 어머님 오셨습니다. 송영석 유가엽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는 차후에 나누는 시간에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추모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강민조 유가엽 회장님께서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저는 추모제를 하다가 오늘 여기서 29기라 망월도로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제 전라도 고향인데 내가 작년에도 여기로 오면서 이렇게 이 묘지를 보고 저는 도저히 여기가 성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 공동 묘지도 이렇게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올해도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80년 5월에 상징적인 정말 그 군부독재 전두환의 만행을 저지른 그 현장입니다. 현장을 이렇게 놓고 여름에는 외국인도 안 오고 또 저기 내국인들도 망월동으로 안 들립니까? 들리면은요 꼭 여기를 먼저 옵니다. 여기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와보니까 완전히 잡초만 우거지고 정말 이 볼성산악회 얘기에 대해서 정말 부럽습니다. 부럽고.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공원을 처음에 내가 강주로 유치를 하려고 했어요. 강주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강주시장님이 1년 전에 내가 유치를 하라고 하니까 좋다고 해놓고 사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서울다 혼자다 못 오고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기에 이 할 수 없이 내가 김문수 씨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제 세진이 아버지 오고 계시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좀 서울 본교에다가 우리 민중원을 하나 하는데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이제 그 이천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천에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사실 어제 공모 이제 이 설계 공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천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민주공원을 10만 평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10만 평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기 싫게, 안 좋게, 혐오시설 같이 또 민주화의 상징적인 거는 하나도 안 넣고 일반 공동 묘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 민주공원을 바라보고 그런 개념으로 민주공원을 설치하려고 거기 위원이라고 한 사람이 건대 교수입니다. 최한수라는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내가 건대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라. 그때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보고 회장님 저기를 잘못 선택했대요. 우리 민주공원을. 왜요? 그랬더니 개울가에다가 사람들 많이 오는 유원지 옆에다 하면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에요. 이명박 자신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힘듭니다. 사실 한 6개월을 딜레이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좀 느리려고 하고 그쪽은 줄이려고 하고 나쁘게 하려고 나는 좋게 하려고 해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우고 결국은 제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이제 그 행자부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않겠습니다. 않고 이제 차후에 좋은 정부가 민주화를 알고 정말 민족을 알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않겠습니다. 그래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으니까 협상 카드를 내더라고요. 한 달 전에 협상 카드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 여장에서 가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이제 위에 이제 못쓸 땅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밑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게 동의한다. 그랬더니 또 최 교수 그 사람이 거기에 이제 같은 우리 위원이니까 그 사람이 위원장한테 이제 변절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저기하다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않겠습니다. 뭐 이런 정권에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율을 하자 해가지고 조율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율했냐면은 우선 1차 설계를 한번 해보고 위에가 제대로 이제 흉하게 나오거나 안 좋으면은 밑에 이제 개인 땅을 사는 걸로 그 조건을 다 붙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녹음해라. 녹음하고 기록으로 남겨라. 해가지고 다 녹음했는데 어제 이천시를 먼저 제가 갔습니다. 일부러 먼저 가니까 공문이 벌써 내려와 있어요. 특보라고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을 보니까 뭐라고 내놨냐면은 10만 평방미터 외에는 안 된다. 거기다 해라. 이게 완전히 약속 파기입니다. 그게 보고 이제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요. 그래놓고 이제 행자부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다른 말 할까봐. 그래서 이제 이천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랬어. 내가 업자들 보셨으니까. 이리 와. 앉아. 홍기련 말. 여러분들 설명하다 못하겠냐. 빨리 다리 아프다. 나한테 시간을 좀 주라. 이리 와. 너. 시간을 주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천시나 이제 행자부에서는 일반 묘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묘지가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경로를 역사적으로 조명해 놓는 자리다. 이 자리가. 그리고 세계적인 성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민주화와 인권을 배우고 가는 바로 그 현장으로 지금 여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이제 어제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행자 보고 우리 육아여 보고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준 자료로는 이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지대가 있어가지고 허가상도 어렵고 또 산사태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중 설계를 좀 해주라. 나중에 천상 추가 설계를 한다 했으니까 좀 해주라 하고 했더니 벌써 행자부에서 전화를 압력으로 그 공무원들한테 넣었어요. 지금 저기 유가열 회장이 아무 소리 안 했냐. 근데 2015는 조금 이제 많이 맞습니다. 근데 아예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 말씀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홍길 열사나 최동 열사는 온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을 그런 사람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정말 이명박이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이 한나라는 자체가 나는 참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 인도급이는 이제 썼어도 그냥 이 속에는 정말 짐승마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번에 일하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더 강하게 싸우고 지금 이명박 씨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정말 거짓말만 하잖아요. 일개 대통령이 촛불 시위 때 사과를 했으면은 그걸 끝까지 정말 본심에서 본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으면은 그대로 지금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유모차 끌고 어린 애까지 잡아넣으려고 하잖아요. 애기 3살 먹은 애, 2살 먹은 애까지 감옥에다 넣으려고. 이렇게 썩어 빠진 그 이명박 생각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최동 열사 20주기, 우리 홍길 열사 25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20년, 25년 되더라 우리가 정말 그 깨끗한 세상, 정말 아름답고 이 사람들의 정신과 그 뜻이 역사적으로 조명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못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두 사람한테 오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기어코 우리 홍길 열사, 최동 열사의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정말 역사의 길에 남게 우리 유가임은 싸워서 기어코 좋은 보금자리, 역사적으로 조명될 수 있는 세계인들이 와서 정말 산 교육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곳을 만들어서 이 두 사람 또 우리 많은 열사들을 거기에 안치해서 편안하게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영원히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는 나라에서 살게끔 우리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모사는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수강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날도 덥고 길도 먼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 아니라도 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어머님들, 홍길 열사 어머님, 최동 열사 어머님, 규정이 어머님 건강하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기도 하고 또는 신문상에서 읽었던 홍길 열사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저는 하나 고맙다는, 이렇게 저희가 만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라도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를 소중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돌이켜보면 민간인 사찰이다, 언론학부 이미 통과됐고 이런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는 더욱더 경색되고 서해 와서 무장시위도 하고 천안함 사태까지 벌어지는 남북의 통일이 좀 더 멀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후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절대 뒤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이명박 치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 민주대연합을 통해서 우리 열사들이 고대했던 민주대연합을 통해서
나라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는 게 오늘 하루도 계기로 스스로 돌이켜보고 다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시 낭독 시간입니다. 이정순 열사 동생 이옥자 호남 지회장님께서 추모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잘 모르는데요. 이제 어쩌냐게 갑자기 쓰고 오면서 썼거든요. 근데 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그래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홍길 열사요. 감히 열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5.18 열사들 억울한 죽음들을 알리기 위해 자주와 민주화와 독재 타도를 위해 이 삼복서의에 분신하신 열사여, 삼가 부끄러운 나 감히 열사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사여, 용사여, 천사여, 홍길 열사여, 모든 열사의 횃불이여,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여, 우리 통일을 위하여 열사여, 다시 일어나소서. 최동민 열사, 제가 이것은 좀 노래를 부르려 했는데 노래는 감히 못 부르겠어요. 우리 최동 열사는요, 많이 가르쳐놓을게요. 박사, 교수 하란께요. 지 마음대로 해. 독재정권 물러가고 민주화 만들자고요. 온 국민 학생들을 목숨 바쳐 가르쳤다는데요. 아버님은 합병으로 돌아가시고요. 어머님은 죽지 못해 살았지만 아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다고요. 불타는 가슴에 자식을 묻고요. 자식 뜻에 따라 민주화를 위해 밤낮으로 거리를 아들 대신해서 싸우러 나섰다니까요. 어머님은요, 큰 목소리로 쫙 서며 못난둥이들을 확 제압했단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최동 열사 장학금 전달식 있겠습니다. 회장님과 어머님 같이 문과대학 학생 어머니도 이리 와. 이리 와. 맨날 같이 했잖아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다리 아파도 이리 와. 김규정 장학금하고 최동 열사 장학금이 그때를 1년에 김규정 열사 장학금 때 4분 했고요. 이번에 오늘 한 분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읽었습니다. 장학증서 제성균 1019호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박정희. 위 사람은 최동 동지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 청년 심산으로서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0년 8월 7일 사단법인 성균 민주기념사업회 이사장 장준영. 그 다음은 또 우리 최동 열사 장학생 박정희 학생의 간단한 소감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문과대 학생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철학과 동칠학번 정미입니다.
항상 열사 추모제에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열사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던 그 시절 시절과 지금의 우리의 시절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다, 경쟁해야 된다,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대학생들이 모두 토플, 토익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역할은 그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걸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고등학교 윤리교사인데요. 저는 그냥 교과서에 갇힌 그냥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참 교육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런 척박한 땅에 등불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런 장학금을 주신 거는 제가 더 열심히 학생의 활동을 하시라고 주신 것을 알고 감사히 받겠고 열사정신 계승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어머님 그 말씀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 거기 딱 드셔가지고. 날씨도 너무너무 덥네요. 이 날씨 엄청 덥네. 더운데 내가 좀 정말 서울도 여기까지 다 오시고 각 순천, 나주, 강주도 다 이렇게 오신 데에 대해서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사당법 인사장님 우리 힘내서 꼭 매주를 이뤄냅시다. 한 우고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동매주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피를 흘려도 저는 금요일 날이면 정말 거기 가이드 해놓고 기사대도 애새끼는 오지는 않고 빼기지는 못하고 저기에도 이렇게 걔들은 그때 운동할 때 절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터할 때 놈들은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 애들 못 먹은 생각을 해서 저는 부침개도 밑에다 파묻혀주고 더 많이 먹으라 하고 더 많이 줘버린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동희 김기정 강경대 90년도 92년도 그럴 때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최고 잘 먹은 것이 삼겹살이고 밥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이려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를 안 해요. 절대로. 그러면 뜬눈을 세우고 새벽에상 올라가서. 그런데 이렇게 민주화가 뭐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방이 열으시니까 나는 우리 동의보다가 여자를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27살 때부터 너 멀리 찾지 마라. 앞에서 찾아라. 왜냐하면 속도 알고 저기 하니까는 내가 용돈을 많이 줄 테니까 투자도 오고 밥도 사주고 탁 들여채라. 그래서 결혼을 해라. 아는 데서 찾아라.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방이 열으시니까 그러면 거기가 이 팔공댕이, 박갱이, 오갱이, 김갱이, 갱이가 넷이에요. 그러는데 여자한테 전화만 오면 반가워갖고 아유 동이야 전화 왔다. 여자친구한테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전화만 오면 그렇게 좋아해갖고 아이고 우리 동이 여자친구인가 보다 해서 정말로 장사를 하면 끝나고 이거는 아주 과일도 아주 최고 비싼 걸로 산지 알고 장사꾼들이 우리한테 갚아요. 고구 과일을. 그러면 우리 애들 오면 그걸 믿이라고 저기 갖고 애들 먹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한치 농사니까 쌀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16살, 17살 친분만 보장한 애들을 내가 6년 만에 우리 애기들 여우기 전에 한 번 여우고 하나 여우고 7년 만에 하나 여우고 둘을 우리 애들 먼저 여웠어요. 근데 그 애들은 마음이 참 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웠지만 너무나 잘 살아요. 근데 그 애들이 반찬은 비록 없지만은 밥은 해주니까 김치에다도 김치는 많이 담아놓고 그 밥도 꿀같이 맛있겠죠.
한국 굶고만 다녔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울지 않겠다고 해도 정말 우리 동이 아버지는 감기 하나도 안 먹고 히트살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이를 운동한다 하니까 정말 불화자 속에다 우리 동이 용돈을 속에다 모르게 감춰서 줬어요. 그렇게 오고 저기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할 수 없으니까는 월세로 이렇게 고생을 하느니 전세를 얻어주자고 저기 갖고 전세를 얻어줬어요. 부천에다. 그래가지고 담요도 사주고 이불도 좋은 것도 해다 줬는데 거기서 어느 저기를 갔다가 누구나 저기 결혼식에를 갔어요. 수배자들 결혼식에. 거기 가서 걸려갖고 잡혀들 갔는데 대공분실에 갔는데 전부 이거 동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티사수 홈들에서 그런 장사를 했는데 이 새끼들 다 뺏어간 거예요. 이거 티사수 요거 좀 주라 요거 좀 주라. 그런 놈들이 자기가 성경한 데 나왔다고 우리 동이를 생각은 척하고 우리 동이를 집어넣고 저 홍대에 가니까 그놈이 보안과장도 되고 또 뭣도 되고 해갖고 또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찍게 다 만들었는데 동이를 이렇게 가보니까 딱 사진을 안 찍은 대로 나를 안 켜요.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놈아 너 죽고 나 죽고 그자 맥살을 잡고 저기 오면 어머니 밥 먹으러 가자. 너 같은 더러운 놈하고는 나는 밥을 먹으러 간다. 우리 아들 내놔라. 근데 메이커 옷을 할 수 없이 사줬어요. 근데 그 옷을 안 입히고 딴 옷을 입혔어요. 더운데 미안해요. 그러는데 딴 옷을 입혔길래 우리 아들 옷은 어디다 뒀냐?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맥살 잡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니까 메이커 옷을 갖다가 피가 얼마나 묻었어요. 근데 쥐어짜갖고 빨다빨다 못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증거적으로 닦고 기념관에다 놔두셔야 돼. 그때는 모르니까 그걸 갖다 버리고 태워버렸어요. 저기 했을 때.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기가 딱 막혀. 그리고 우리 누구냐 우리 저기 딸 큰딸 숙지 하루도 빠름없이 가고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대사도 점에서는데 또 이제 어디 가면 그냥 문을 7시면 닫아요. 그냥 택을 열고 터부르고 앞인데 거기다 가면 사람들이 이래요. 물으러서 장사를 한지 알고 요렇게 서울대에 갔다고 전부 시장단으로 초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요. 요렇게 아들은 요렇게 했는데 기가 딱 막히죠. 장살 없는 감옥인가 그 슬픈 노래를 또 옆에다 틀어놔요. 모르는지 알고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돈은 많고 나사주면 하지만은 비록 나는 돈은 없지만은 애기가 똑똑하고 할 일을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뭐 본전이고 원가고 소용없어요. 돈만 막 후닥후닥 뒤한장에 얼마요 팔아갖고 돈만 딱 요만큼 재면 거기서부터 택시를 사고 이제 동이한테 가요. 대대에서 하루 종일.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말을 못하는 거요. 숨이 왜 이렇게 죽었다는 거요. 말을 못하고 왜 그러나. 그러니까 특별면허인데 스펙이라고 그래요. 특별면허인데 약국장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 한평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 좀 약국장이라고 급수가 좀 높아요. 근데 엄마 이거 방 하나 비워놓고 잠을 못 자게 이렇게 두들기면서 약을 이렇게 모르게 미긴대요. 갔다가 이렇게 미겼고 나 특별면허는 가슴을 치고 오고 목마른 저기로 시켜달라겠어. 가보니까 보안과정이 또 동대문 시장에 쫄따구가 보안과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보안과정 오고 또 거기 제일 예쁜 사람이 뭐요? 거기 서장 그 새끼 오고 약국장 오고 내가 안 됐구만 내가 총을 다 쏴버렸지. 이거 너 죽고 나 죽고 할 테니까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그냥 노공기를 딱 틀어놓고요.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는 겨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대놓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잠을 정말 못 자겠는데요. 방을 하나 빈방 놔두고 오고 약을 이렇게 이 사람은 약을 이렇게 미기고 이 사람은 저기 성경관에 갇혀서 다 쫄딱이 아는 사람들 여기서 방까지 나 잡아놓고 대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휴, 딱 기가 막혀요. 말을 하자면 두서없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만 끝내겠습니다. 근데 두서없는 말을 끝내고요. 자석은 가슴에 묻는다고 옛날에 그러더니 남편은 3년이면 잊어본다고 하는데 4년이니까 우리 아저씨는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요. 가슴에다가 자석은 묻어놓고 지금도 정말로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슴에 묻고 하나 들어가서 그리고 또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이 사남매를 딱 아들도 딸들은 너무 안 부러운 사람이 없이 안 부럽고 세다장내는 자석들을 잘 뒀다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그러면 이렇게 딱 TV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동이가 눈 한번 착 해버려요. 그러면 딱 따라 나가. 엄마 새벽에 장사 나가는데 필요하니까 TV 보지 말고 오라고. 그러면 또 한 번도 시키지도 않는데 또 학원에 가면 형 잘 다녀오세요. 오빠 잘 다녀오시오. 새벽에 7시에 그렇게 대목한테 그렇고 인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 한 번도 모시라고 다니고. 근데 더운데 미안해요. 두서없는 말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더운데 많은 동기들이, 동문들이 이렇게 정말로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단범위 이사장님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경력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기정이가 죽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기정이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사당을 꼭 같이 다니지. 그래 안 하면 나 혼자는 못 다녀요. 그런데 기정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그런데 이게 뜻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곧 이루어지겠지요. 아무래도 지성이면 감청이라.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딱 그 교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학벌도 없는 거지. 이렇게 어영 교수들이 저기 그 언디 교수 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내가 엘리베이터를 6시 딱 타기를 올라탔어요. 당신네들 내가 학교를 찾아가겠습니다. 당신네들 민주화 가족들 죽은 가슴에 묻어봤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당신네들 학교를 이거 내 묘지를 안 해줍니까? 민주공원을 민주화운동을 18년째 다 어민이 한 민주화운동을 왜 묘지를 안 해줍니까? 그러면 또 돈도 있고 다 있고 밑에 땅을 사도 그 돈이 남는데 왜 거기에다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학교를 일일이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망신을 당하게 망신 찍히게.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절대 안 되네.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막 겁이 나갖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따라간다고 내가. 그런 일 저도까지도 부르고 이렇게 저기 해서 더운데 두서없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 죽기 전에 정말로 유공자법을 통과시키고 그 묘지를 좀 저기 해놨기를 보고 죽기로. 그럼 나는 우리 우리 행병관들한테도 내가 유언을 했어요. 동이 죽고 나서. 동이 아버지가 감기약 하나도 안 먹고 너무 건강하고 시칠 건데 동이 죽고 화병으로 이렇게 떠났으니까 나는 산산에 안 먹겠다. 나는 동이를 따라갈란다. 그래야만이 나 죽은 다음에라도 동생들이 아버지 묘에 오고 동이한테 묘지오죠. 아버지 묘로 오고 이렇게 댕길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다 묘지가 되면 그 자꾸만 땅을 주고 아버님이랑 묘지 타갖고 거기다 저기 하려고 그러니까 두서없는 말을 해서 더운데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 어머니께 큰 박수 한번 줘. 쓰러질 것 같아. 예, 언어 다모야? 잠깐 좀 이따 같이 나머지 분들 참배 한번 하시게요. 예. 참배. 예. 그다음에 그 활동학번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노래 준비. 좀만 해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삼창. 하나, 둘, 셋, 넷.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른 줄 아는 때 목소리 너가 까짝지 저 붉은 태양에 녹아버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다리 저절로 동실
대박의 거리로 달려가노라. 우리 예수님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리. 어머님의 맑은 웃음에 그날이네. 아이고 빗방울이 막 앞으로 따는데요. 요 권하나도 수산 있는 분들. 내가 너무 오래 해갖고. 가자. 사진 좀 그래, 전부 뭐 같이 모여가. 그리고 재물은 여기다 담아보자. 내 가방 어디냐? 그냥 담아야. 어디로 갈라? 고리 안 가? 빨리 음식 먹을 때로 가.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홍길이 엄마 덕택에 하시면 좋겠나?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니까 우리가 다 하셨으면 다리 거 밑으로 내려가시면 가방은 어디 있는 거지?
동아의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광을 추모하는 참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이제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고 벌써 20년이 됐는데 동희가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고 꿈속에선 잘 안 보이는데 생활 속에 또는 활동 속에 문득문득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특히 부천 지나갈 때는 꼭 그렇게 생각이 나서 동희하고 지낸 지 20년 넘는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부천역 앞에 지금은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바뀔 때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다니잖아요. 저희가 87년도, 86년도 그 어려운 시절에 부천역 앞에서 한번 시위를 한번 계획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경찰들이 뭐 순식간에 다 잡아가니까 그래서 그 신호 바뀌었을 때 그 시민들 건너갈 때 그 틈 속에 끼어서 우리가 아주 번개 미팅 하듯이 그런 시위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희가 그 부천에서 할 때만큼은 그 약속 시간을 잘 지켰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오늘 그 9시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경찰이 아무리 그 주변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하지 않고 하여튼 동희가 책임졌던 부천 지역에서는 그 시간을 지켰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비정규직 문제 또는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데 86년도 그 동희가 생활하던 노동 현장을 제가 그 당시에 그 지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조그만 제조업체였는데 지금은 부천 지역에 그런 제조업체 대부분 없어졌는데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우리 그 열악한 조건에 그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나 이런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우리 동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려고 했는가 그런 생각이 나고요. 요즘도 아직도 우리 그 최저임금 수준에서 허덕이는 그런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볼 때 최동과 같은 인물들이 지금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주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 줄 그 참 꿈속에서 그 한 번이라도 좀 동의를 봤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20년이 지났네요. 제가 사실은 그 일본에 유학을 떠났을 때 그 이제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형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부랴부랴 새벽에 이제 표를 구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전화가 오면은 깜짝 놀라고 이게 또 뭔 일이 벌어졌냐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20년 동안 그래요. 제가 이제 일본에 저는 이제 계속 그 뒤로 살고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의 진로 문제라든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될 때도 많았었어요. 유학 생활이라는 게 순조롭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랬을 때도 여러 가지 유학이라든지 결심을 해야 될 때도 뜻을 굽히지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그게 이제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일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거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항상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결심을 하고 또 뿌리치고 그리고 현재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형이 그런 를 나한테 남기고 너가 하늘을 우러러봐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욕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되고 이제 60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지낼 건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20년 30년에 내 삶을 설계해야 되는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를 조금씩은 여태까지는 도망쳐만 왔었는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어렸을 때는 신무지에 왔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나고 밥 먹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커서 크레삼촌에서 더 알게 되고 책 같은 자료도 많이 접하면서 그냥 돌아가신 외삼촌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외삼촌이고 항상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외삼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도 나중에 커서 외삼촌처럼 자랑스럽게 저희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렇게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든대요. 진짜 지금이 20주기니까 20년 전 일인데요. 그때 일을 아직까지도 안 잊고 같이 추모해 주시는 사람들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 뜻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앞으로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계속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동열사는 제가 당시에 85년부터 87년까지 아니 86년 말까지 저는 부평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 최동열사는 부천에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직접 만난 적은 드물지만 어쨌든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력하고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저 변혁운동에서 반미자주화 투쟁, 조국통일운동이 활발하게 꽃을 피워 나가던 개화기였습니다. 물론 그 치열한 반독재 투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런 반독재 투쟁의 기반하에 그 반미자주화 운동, 조국통일운동이 막 태동하고 본격적인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던 때인데 우리 최동열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반미자주화 투쟁,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가 볼 때는 감히 평가하건대 선봉장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동열사를 기억할 때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점을 가장 중점을 둬서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반미자주화나 조국통일운동은 당시 매우 생소한 그런 활동이었고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활동을 펼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그런 내용의 운동이었는데
매우 과학적인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도 활동을 이렇게 잘 펼쳐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최동리 열사의 그 품성적 특성은 생활에서 매우 견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확고했고 자기 생활에서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투쟁이나 활동에서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켜야 될, 견지해야 될 목표, 방향 확고히 언제나 지켜나갔고 그 방향과 원칙에서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선후배, 동료들의 모범이 됐었습니다. 전 그 점을 늘 가장 깊이 있게 그냥 늘 이렇게 추억하게 됩니다. 정말 뜻밖의 최동리 열사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는 그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을 맞았지만 저는 최동리 열사의 그런 희생 또 동료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이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반미자주화 투쟁 조국통일운동에서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게 됐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저희가 그 열사의 유지 이런 것 유지를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룩하는 그런 종국점에 달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한시도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열사가 남기고 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고 또 그 날이 다가왔다 이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사의 그 꿋꿋한 모습, 그 꺾이지 않던 그 투혼, 전 늘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그 우리 최동리 열사가 몸이 아플 때 한번 우리 선후배들이랑 같이 또 같이 활동했던 우리 후배들과 같이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신하기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그때 이제 우리 열사가 좀 힘들어 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년이 기억이 나는데 더 잘 챙기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사실 늘 가슴 아파하고 있고 또 가족분들에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세월을 흘려보낸 데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저희가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건 아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뜻은 늘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코 외롭지 않으시니 외롭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동리 열사 엄마인데요. 내 소원은 여기 강주 5.18 민주화는 그 17일 만에 유건급 통계가 되고 했지만 여기는 바로 전두환이가 독사주를 일주일이나 먹여갖고 총으로 쏴서 다 차로 밀어서 죽여본 사람은 해주고 우리는 7, 8년성 민주화 운동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밥도 못 먹고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진정해줄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진짜 이 기태에다가 준다고 해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분명히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고 차로 전두환이가 밀어본 사람이고 얘 거기에 파묻혀 있을 필요가 있냐? 나는 그건 안 한다.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가보니까 묘지가 남행이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이가 저기 해가지고 공동묘지도 아니고 가보니까 밑에서부터 땅이 너무 좋아요. 근데 위에만 딱 준다고 하고 3만 평을 하라고 땅을 저기인데 돈이 더 들지 않냐. 근데 밑에 땅까지 다 해도 돈이
덜 들어요. 그래서 그 묘지를 유공자법 통과되고 묘지를 대기를 기념관을 보고 묘지를 대기를 바랍니다. 꿈의 동이 한 번 딱 저기 오고 꿈에도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갔으리라고 믿고, 또 너무 고마운 거는 오늘날까지 20주기까지 너무 이렇게 동기들이 열심히 이렇게 참석해주고 다 추모제를 저기 참석을 해주고 열심히 해주셔서 오늘 또 비도 오는 고 더운데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 여사님 선배님한테 한마디 그냥 어머니로. 동희야, 너는 항시 엄마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한다. 누구한테든지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연극영화과 그게 뭐인가? 무슨 과인가 거기에 저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과 가만히 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특차로 배웠어요. 그래서 등록금 안 내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무슨 동굴을 가르쳐내니까 탈춤 쓰는 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냐고 탈바가지 쓰는 일을 하려고 하냐고 창작가를 딱 특차로 붙었어. 그래서 특차로 등록금 안 내고 저기 탈춤 추는 일은 애 하려고 저기 하냐고. 근데 중국 무술을 엄청 잘했어요 우리 동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일본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가 엄마 아버지가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형을 죽은 여기 와서도 그래서 묘지 와서 동이야, 나는 엄마가 아버지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너를 이해를 못해서 너를 죽인 것만 같아서 너무나 마음속에 가슴이 아프고 너한테 죄스럽다. 내가 와서 그랬어요. 묘지 와서 한자 와서. 왜냐 지금 그런 사람들은 다 정말 훌륭하고 되고 다 저기 했는데, 그래서 동경에 가서 작은 아들한테 동희 동생한테 말을 했어요. 사실은 너희들보다 말은 안 했지만 이래 창작가를 특차로 붙어갖고 했는데 아버지가 탈바같이 쓰는 일을 한다고 얼마나 저기를 해갖고 그래서 성균관 데를 가갖고 너만 죽인 것 같다. 그래서 너를 죽인 것 같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거기를 갔으면 지금 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셨는데요. 말기지 말았어야 될 걸 말겠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들한테도 그 말을 안 했어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잊지 말라고 이제 주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뭐 두 가지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정말로 힘든 거는 잊지 못하는 거 있죠. 잊지 못한다는 게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같아요. 동희가 그렇게 간 지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돌아보면은 동희는 80년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입학하고 나서는 한 달 있다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친해졌죠. 처음에 동희는 이제 좀 문학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문학 청년이어갖고 저도 이제 문학에 좀 뜻이 있었고 그래가지고선 자주 어울려서 많은 얘기를 했죠. 운동의 시작을 같이 했고 어쨌든 운동의 끝을 같이 한 셈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동희와 함께 청춘을 시작했고 동희가 그렇게 먼저 떠나가면서 뭔가 이 청춘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젊은 날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동희가 그렇게 떠나간 8월이 이제 그날 이후 90년 오늘이죠. 오늘 이후로 다 지난 20년간은 이 8월에 대한 의미, 아주 더운 계절인데 하여튼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은 뭔가 이게 마음속에서 이제 추억의 강물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하늘을 봐도 흐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에 대한 의미도 동희가 먼저 이렇게 떠나감으로써 변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80년 5월을 맞이하기 전까지 3, 4, 5월 달 석 달 동안에는 이렇게 어떤 학생운동이라든가 뭐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그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인생, 사랑, 문학, 우정 뭐 그런 얘기를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4월 어느 날로 기억되는데 저녁에 별을 보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동희가 쓴 무슨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쓴 시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거를 이제 같이 보러 집에 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늦어져갖고 그걸 못 봤어요. 그래갖고 다음날 보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영병 시간이 흐르고 나서 5월달 5.18이 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돼버렸죠. 학생운동이라든가 뭐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길을 가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됐죠. 그 뒤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동희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분신하기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에 이제 찾아갔었죠. 그때 그 적십자병원에서 있었을 때인데 그날 비로소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남을 가졌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산화해버린 게 항상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평생에 이제 그 마음의 어떤 상처로 남았죠. 그걸 안고 살아봤고 상당 기간은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